자, 이번에는 범위 판단하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문자열이 숫자로 되어 있나 라고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요. 대괄호 안에 숫자에 대한 범위를 적습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별 또는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숫자의 범위는 어떻게 적을까? 0에서 9 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별은 문자가 또는 숫자가 0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플러스는 1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법은 0부터 9가 0개 이상 있나요? 이거는 뭐예요? 0부터 9가 1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네, 알리 매치를 썼어요. 0부터 9 별 그랬어요. 그럼 이게 0개 이상 있나요? 어디에서요? 1, 2, 3, 4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0개 이상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매치 1, 2, 3, 4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끝에다가 플러스를 적어 볼게요. 1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1개 이상 있죠. 1, 2, 3, 4에. 네, 그래서 매치 1, 2, 3, 4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B, C, D에 0부터 9가 1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아무런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알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할 때는 임포트 알리를 해주고요. 네, 알리 매치 해주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끝에다가 이제 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자, 어디에서요? 1, 2, 3, 4에서요. 이렇게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엔터 칠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네, 1, 2, 3, 4에 매치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 별 대신에 더하기를 적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도 1개 이상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없는 것을 한번 적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네, A, B, C, D를 적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없기 때문에 아무런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별과 플러스는 어디에 활용이 될까? 자,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별은 0개 이상, 플러스는 1개 이상이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별이 있는 곳만 보세요. B에 네, A가 0개 이상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B에 A뿔이라고 적어져 있죠. A가 1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없죠. 네, B에는 A가 없죠. 그래서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죠. AAB라는 곳에 A별, A가 네, 0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 AAB에 A가 A뿔, 그러니까 A가 1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알리 매치해주고 나서요. 자, A별 B라고 해주고 어디에서요? B에서요. 이렇게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곳에다는 A가 0개 이상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 yes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B에는 A가 1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없으니까 네, 아무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여기다가 AAB에 A가 0개 이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자, 0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1개 이상 있느냐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A 플러스 이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그랬더니 1개 이상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자가 1개만 있는지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있는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별과 플러스를 사용을 했죠.
이번에는 문자가 한 개만 있는지 판단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물음표와 점을 사용합니다. 네, 물음표는 문자가 0개 있나 1개 있나 라는 걸 판단하는 거고요. 점은 문자가 1개가 있나 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알리, 매치, H를 쓰고 물음표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0개가 있나 1개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또 HI 그랬습니다. HI에 H가 0개가 있나 1개가 있나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H 점을 쓰면 뭐 어떻게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1개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있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알리 매치 하고 나서 자, H 물음표 해주고요. 어디에서요? 네, H에서요.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0개 또는 1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뒤에 문자를 바꿔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써보자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는 이제 H가 네, 0개 또는 1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보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점을 찍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1개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쩔까요? H가 아닌 다른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0개 또는 1개인지 판단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는 메시지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H가 네, 1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1개가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군요. 라는 겁니다. 자, 문자가 또는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문자 뒤에 개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개수 이렇게 지정을 해주거나 또는 가로하고 문자 열을 나열을 해주고 개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H3 하면 H가 3개 있나요?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가로 헬로우라고 적어주고 3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헬로우라는 글자가 3개 있나요?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면 해당되는 이 문자열에서 H가 3개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고 이거는 어때요? 헬로우가 3개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파이썬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리 매치를 하고 나서요. 자, H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3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뒤쪽에다가 문자열을 나열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 거죠. 그리고 엔터 쳤더니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H를 더 많이 써도 찾아주나요? 네, 찾아줄까요? 네,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H를 앞에다 쓰지 않고 다른 곳에다 써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메시지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H를 찾는 게 아니라 헬로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가 3번 나오나?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때는 어때요? 가로를 해줘야지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3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헬로우를 3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더 써볼까요? 네. 네,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다른 단어를 막 이렇게 써볼까요? 네, 그랬더니 메시지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범위의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범위 뒤에 개수, 형식을 지정해 주면 돼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수로 하나를 빼먹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랬을 때 휴대전화의 번호 형식에 맞는지 판단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 매치하고 나서 0부터 9까지가 숫자가 세 자리냐, 세 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자리냐라고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네 자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잘 형식이 맞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자릿수가 하나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틀렸으니까 네,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의 번호 형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자 또는 숫자의 개수의 범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개수, 끝 개수 이런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시작 개수와 끝 개수를 지정해주면 특정한 개수 사이에 들어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자, 문자열, 숫자 이런 걸 쓰고 시작 개수, 끝 개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가 2개에서 3개 나왔느냐?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3개에서 4개 나왔느냐?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4개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가 네, 일반 전화번호는 앞에가 어때요? 02 또는 지역번호가 3자리, 2자리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2자리에서 3자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번이 어떠세요? 또 3자리인 경우도 있고 4자리인 경우도 있죠. 그다음 뒷번호는 항상 4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랬더니 이런 형식에 맞아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떠죠? 이건 틀린 거죠. 여기는 어때요? 3자리에서 4자리잖아요. 3자리에서 4자리가 돼야 되는데 2자리밖에 없으니까 매칭되지 않아서 아무런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숫자와 영문 문자를 조합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문자의 범위는 소문자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 숫자는 또 0에서부터 9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조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A부터 Z까지, 대문자 A부터 Z까지, 숫자 0부터 9까지 이런 내용들이 1개 이상 있느냐 풀었으니까 1개 이상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헬로우에 대문자 A부터 Z 숫자 0부터 9까지 내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없으니까 아무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한글은 어떻게 할까? 한글도 똑같습니다. 가에서부터 히읗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한글 조합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문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 그럴 경우는 문자, 숫자, 범위 앞에 이렇게 꺽쇠를 붙이면 해당 범위를 제외해서 알려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A부터 Z가 포함되지 않느냐, 즉 대문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헬로우에 보면은 A부터 Z까지 대문자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나오는 거고, 자, 대문자 A부터 Z가 여기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yes인 경우만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주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특정 문자열로 시작하는지 판단할 때도 꺽쇠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범위를 제외할 때는 이것처럼 이런 대괄호 안에다 넣어주고요. 특정 문자 범위로 시작하다 할 때는 대괄호 바깥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로 바깥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경우, 자, 영문, 대문자로 시작하는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꺽쇠가 이렇게 대가로 바깥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해당된 내용으로 시작하는지라고 판단하는 거죠. 헬로우가 있는데 A부터 Z로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주게 됩니다. 특정한 문자로 또는 숫자로 끝나는지 확인할 때는 정규식 뒤에, 정규 표현식 뒤에 이렇게 달러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 바깥쪽에 이렇게 별 달러, 그 다음에 플러스 달러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내용 중에서 0부터 9까지로 끝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가 이 0부터 9로 끝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숫자로 끝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규 표현식에 사용하는 특수 문자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 해당되는 문자열에 이런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특수 문자를 판단을 할 때는 이 특수 문자 앞에다가 이렇게 역슬래시를 붙여주면 돼요. 이 역슬래시의 위치가 여러분 키보드에 따라서 이렇게 역슬래시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원표시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위치도 여러분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키보드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 대괄호 안에는 이 역슬래시를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슬래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식은 역슬래시하고 특수 문자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런 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별이 있나요? 네, 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대괄호 안에 특수 문자들과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그리고 숫자를 나열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때요?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나요? 자, 또 가로도 들어가 있나요? 가로라는 특수 문자도 들어가 있나요? 소문자 A부터 Z도 있나요? 네, 대문자 A부터 Z도 있나요? 0부터 9까지도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단순하게 숫자냐, 문자냐 라는 걸 판단할 때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D, 소문자 D를 쓰면은 이 내용과 같습니다. 대괄호 0부터 9, 즉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문자 D를 쓰면 이렇게 꺽쇠를 쓴 것과 같습니다.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문자 W를 쓰면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 0부터 9, 그러니까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숫자, 그리고 여기도 밑줄도 있군요. 밑줄 문자를 의미하고요. 대문자 W를 쓰게 되면은 네, 여기 앞에 꺽쇠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 알리 매치하고 나서 역슬래시 D를 쓴 거죠. 네, 1, 2, 3, 4에 숫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있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주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대문자 D를 썼어요. 0부터 9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다음에는 이제 역슬래시 W를 한 건데 소문자 W가 되는 거죠. 영어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W를 쓰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영어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문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있으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백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공백은 이렇게 공백 문자를 넣어도 되고요. 또는 역슬래시 S, 소문자 S, 대문자 S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역슬래시 소문자 S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공백이 들어가죠. 공백. 그 다음에 T, N, R, F, V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칸 공백 준 거, T는 탭, N은 라인 피드, 그다음에 R은 캐리지 리턴, F는 폼 피드, V는 수직 탭, 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S는 앞에 이렇게 꺽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공백을 제외하고, 공백 앞에 이렇게 꺽쇠가 들어간 거죠. 공백을 제외하고 T, N, R, F, V만 포함하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리 매치에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뭐가 보여요? 공백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문장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공백 자리에다가 이게 역슬래시 S, 소문자 S를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범위 판단하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